자, 태양 에너지의 생성과 전환. 방명은 이럽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에너지라는 것의 정의, 에너지의 정의에다가 줄을 하나 떠놓읍시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쉽죠? 머리 풀었구나. 원래 그랬나? 네, 좀 달라진 것 같은데. 편했어요. 아, 그래? 내가 알아봐줬네. 네, 눈썹이 좋으시네요. 오케이. 정리. 네, 자,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여기 나와 있는 빛 에너지, 알고, 열 에너지, 열 에너지는 물체 사이에 이동도 가능하고, 온도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온도를 변화시키다 보면 상태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온도나 상태가 변하는 것, 이게 열 에너지가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는 조금 애매한데 물질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자, 예를 들어서 광합성을 하면 빛 에너지가 포도당 속에 유기물로 저장이 되는 에너지가 그럼 포도당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에너지, 그걸 화학 에너지. 그 다음에 식물이 땅 속에 묻혀서 썩으면 석탄이 될 수 있다. 이 석탄 속에 들어있는 그 에너지, 그것도 화학 에너지. 그 다음에 충전기를 이용해서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시켰다. 그러면 핸드폰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그 에너지, 이런 형태의 에너지들을 화학 에너지라 합니다. 화학 에너지. 포도당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그 다음에 석탄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 그 다음에 핸드폰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이런 형태의 에너지들을 화학 에너지라 합니다. 화학 에너지. 자,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는 전류의 흐름에 의해서 생겨나는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라 하면은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 이 두 개 더해 놓은 거를 역학적 에너지. 핵 에너지라 하면은 원자 핵이 핵 반응을 할 때 발생되는 에너지. 여기서 말하는 핵 반응이란 핵을 잔잔한 아이들을 서로 뭉쳐주는 핵 융합이 있고, 큰 원자를 잘게 쪼개는 핵 분열이 있다. 핵 융합이든 핵 분열이든 핵 반응이 일어나면 질량의 감소가 일어납니다. 질량 감소, 매스의 감소, 질량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된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럼 핵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빛 에너지는 다 되는데, 화학 에너지의 개념이 제일 조금 뭐가 와닿지 않으니까 그 화학 에너지를 잘 봐두도록 합니다. 이런 건 화학 에너지구나. 포도당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휴대폰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그 다음에 석탄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아니야, 들어가니 핸드폰 조심하고. 그런 형태의 에너지들을 전부 다 우리는 화학 에너지라고 일반적으로 부를 겁니다. 여기 첫 번째 주제는 일반적인 에너지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에너지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잠깐만. 자,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그 에너지들 중에서 태양 에너지가 나오는데, 태양 에너지는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태양이 생겨납니다. 태양 같은 별들은 태양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태양은 기억을 하겠지만
주계열성이죠. 네. 주계열성이니까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진행을 하겠네.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란 4개의 수소가 모여서 하나의 헬륨이 된다. 수소 4개가 모여서 하나의 헬륨이 되는 과정, 이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고, 이 과정에서 질량 감소가 일어납니다. 감소된 질량만큼 돼 있는데, 감소된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만큼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자, 숫자로 한번 적어놓고 갈게요. 수소 4개의 질량의 합이 만약에 24라면 헬륨 하나의 질량은 20이다. 그냥 숫자로 그냥 그대로 생각을 하세요. 숫자 24, 20은 아니지만 실제로 수소 4개보다는 헬륨 하나의 질량이 좀 더 가볍다. 질량 감소가 일어났다. 그 감소된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만큼의 에너지를 사방팔방 내뿜어주다. 근데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조건은 온도가 1000만 K 이상일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태양의 표면 온도는 6000 K밖에 안 되니까 태양의 표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태양의 저쪽 중심부에 온도가 1000만 K 이상인 구역으로 들어가면 이 구역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거야. 여기서는 안 일어나. 여기서는 일어나. 많이 덥지? 네. 여기 앉으면 더위를 확 식힐 수가 있어. 잠깐 여기로 이동을 했다가 한 10분 있다가 그쪽 다시 가도 괜찮아. 네. 봐봐, 괜찮아. 출발. 아니요. 아니 진짜 괜찮아. 저기 시원해. 추워. 여기 좀 책만 들고 살짝 이동을 해. 바로 놔두기. 여기 안 치우면 되죠. 그리고 저기야. 괜찮은. 거기가 제일 더워. 괜찮은. 그래? 네. 시원한 자리를 안 내려. 네, 괜찮은. 자, 감소된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만큼의 에너지를 맞춰. 오미 씨는 그 뭐냐? 있나? 은우가 아니고 윤아한테 뭘 고발을 했어. 윤아가 나한테 좀 항의를 하던데. 자기 그거라 했다고. 뭐라고 했어? 하는 운전하면. 윤영 외톨이. 그러니까 누나 엄청 빡쳐가지고 엄청 분개하는데 니한테도 화내더라. 아니 DM이 오던데요. 선생님 혹시 나 운전형이라는 그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고 집순이 이런 의미였죠. 집순이. 네. 자, 이렇게 감소된 질량만큼 태양 에너지가 생성이 될 거고, 그 태양 에너지 중에서 아주 일부가 지구에 도달합니다. 전체 20억 분의 1 정도가 지구에 도달을 할 거고, 그 도달된 에너지에 의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주요 에너지로 사용된다. 그 다음에 여기 태양 에너지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 하나 체크해 놓읍시다. 일단 여기 있는 내용을 알 거예요. 수소 4개가 모여서 하나의 헬륨이 된다. 수소 4개의 질량의 합이 더 크다, 더 무겁다. 반응이 일어나면 가벼워진다. 그러면 태양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에너지가 이동을 해와야 되는데 이 안쪽에서는 복사의 방식으로 이동한다. 열의 이동하는 방식은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 열의 이동 방식이 있는데, 이건 진짜 별거 아닌 거거든. 이건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좀 미세한 건데 혹시나 몰라서 내가 이야기를 해놓는 거야. 안쪽에서는 복사의 방식으로 이동, 표면층에 오면은 대류의 방식으로 이동. 안쪽이 복사, 바깥쪽은 대류.
안쪽에서는 복사 형태로 이동을 해오고 더 바깥쪽에서는 대류의 방식으로 열을 이동을 시킵니다. 그렇게 빠져나온 열이 뭐 지구에 도달을 하겠죠. 그럼 지구에 도달하는데 이거는 뭐 책에도 안 적혀 있지만 요 이동 방식은 또 복사입니다. 복사의 방식으로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에너지가 도달을 한다. 안쪽이 복사. 그래서 이걸 외워놔야 돼. 요거를 안쪽이 복사해서 우리는 이렇게 내복 이렇게 외워놓자. 안쪽이 복사, 바깥쪽은 대류. 어쨌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될 거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되면 온도는 질량은 감소하게 되고, 그때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튀어나와 가지고 그 중에 극히 일부가 지구로 도달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은 예진아 네. 태양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냐 아니면 일부 구간에서 일어나냐? 일부 구간에서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질량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감소. 그럼 수소 4개의 질량이 더 무겁네. 헬륨 하나가 좀 더 가벼워진 거네요. E는 mc 제곱. 이거 아인슈타인 형님이 이야기한 이론입니다. 자, 질량이 이제 뭐 나와 있는데 자, 핵반응에서 줄어든 질량 원래라면 수소라면 양성자 4개겠죠. 근데 얘네들이 그냥 그대로 뭉쳤잖아요. 수소라면 양성자 4개인데 지금 여기는 양성자 2에 중성자 2이야. 그러면 엄청나게 고온에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신을 하고 그 과정에서 들러붙을 거다. 그럼 얘는 그냥 양성자 2에 중성자 2만 따로따로 데리고 있는 상황이고 얘네들이 그냥 그대로 뭉친 상황이야. 얘네들은 따로따로 존재하는데 그냥 뭉쳤더니 질량이 줄어들다. 예를 들어서 이게 24면 이건 20이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요 사이에서 생겨난 힘은 먼저 핵을 구성하는 힘, 강한 핵력, 강력이란 힘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얘네들이 뭉치거든. 이 강한 핵력으로 변신을 하면서 질량이 줄어든다. 질량이 줄어든다. 어쨌든 똑같은 아이들 4개를 그냥 그대로 뭉쳐놨을 뿐인데 희한하게 질량은 줄어들더라. 질량 감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똑같은데요? 아니야, 그래도 질량 줄어들어. 질량 줄어들어요. 오케이. 이런 이야기들 학교에서 이제 살살 배울 겁니다. 자, 뒷페이지로 가보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 몇 개 풀게요. 자, 태양 에너지는 전환이 일어난다. 태양 에너지가 가지는 주요 형태는 태양에서 발생되는 열 에너지하고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빛, 열하고 빛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열 에너지가 지구로 도달하게 되면 다른 형태의 에너지들로 다양하게 전환이 일어날 거야. 다양하게 전환이 일어나서 그거를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사용하게 될 거다 이거죠. 그럼 태양의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한번 보자. 바람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열이 지구로 도달을 하면 자, 이쪽은 열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상승기류가 발달했다. 이쪽에 공기가 좀 없어졌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기들이 이쪽을 향하여 달려갈 거야. 그러면 이게 바람이 부는 겁니다. 태양 열 많이 받아서 따뜻한 동네는 상승기류 발달하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공기가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게 이게 바람 부는 거구나. 그러니까 바람이 불게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태양의 열 에너지가 가열을 하면서 끌어올리고 이 공기 움직임을 만들어냈죠. 그러면 바람이 움직이니까 바람의 운동 에너지로 변신하게 되고 바람 불 때마다 바람 부는 대로 바닷물도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해수의 운동 에너지로도 전환이 될 겁니다. 대기 대순환, 그 다음에 해수의 순환, 대기 대순환에 의한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해수의 순환에 의한 운동 에너지로도 전환이 될 거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기상현상은 뭐냐면 비 오고 눈 오고 하는 겁니다. 비 오는 거 이야기를 들면 태양의 열 에너지가 지표에 도달을 해서 여기 있는 물을 증발시킬 겁니다. 그럼 저 하늘 위에 구름이 생기겠죠. 태양의 열 에너지에 의해서 구름의 위치 에너지로 변신되게 되고, 그러면 여기 산이 있으면 이 구름이 와가지고 요 산비탈에 빗물을 흘려내리겠죠. 비가 떨어지면 이 빗물이 저 위에 있잖아. 그럼 이 빗물이 흘러내릴 수도 있겠네요. 그럼 비가 떨어지는 과정까지만 생각을 하면 저 산 꼭대기 위에 있는 물, 그 물의 위치 에너지로 변신시켜 줄 수도 있다. 물론 저 산 꼭대기에 있는 물이 굴러서 내려간다면,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간다면 쟤는 물의 운동 에너지로 또 전환이 되겠죠. 그거는 기상현상 그 뒤에 이야기야. 자, 요거 두 개는 열에 의한 거고, 그 다음에 광합성은 열이 아니라 이제 빛이야. 태양 빛이 도달하게 되면 식물의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형성하게 될 거다. 그럼 포도당 속에 태양의 빛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거니까 이 포도당 속에 저장되는 형태의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럼 태양의 빛 에너지가 식물의 화학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이 식물이 혹시 땅 속에 묻혀서 석탄이 되면 화석 연료의 화학 에너지 형태로 또 전환이 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다. 태양광 발전은 아주 간단합니다. 태양빛이 태양광 발전 판넬에 도달을 하게 되면, 태양빛이 도달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그냥 즉시 전기가 생성된다. 태양의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즉시 전환되는 것. 이게 태양광 발전이다. 그러면 태양의 열 에너지와 태양의 빛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로 전환이 될 수도 있다. 다양한 형태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이 이 다양한 형태로 전환된 이 에너지들을 사용하면서 생명 활동을 해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에는 사실상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그 어디에서도 에너지를 공급받을 공간이 없다. 아무데도 에너지 공급해 주는 데가 없다. 여기라도 안 되면 여기 좀 맞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게요. 여기 땅속에 파묻혀 있는 석탄 누가 만든 거고? 식물이 만드는데, 식물이 만드는데 그 에너지의 근원이 누구? 태양 에너지다. 혹시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땅 속에 파묻혀 있는 석탄을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지구 내부 에너지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가 아니고 석탄은 누가 만드는 어떤 에너지다? 태양 에너지. 그럼 저 식물들은 전부 다 누구다? 태양 에너지. 바람 불고 비 오는 것도 누구다? 태양 에너지. 그냥 모르겠으면 싹 다 태양 에너지다. 태양 에너지 말고 다른 형태의 에너지는 없다. 물론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긴 하나 그건 아니다. 전부 다 뭐다? 태양 에너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죠. 태양의 열 에너지가 바람 불게 하고 물을 증발시켜서 구름 생성시켜주면 비 오게 되고, 빗물이 저 위에 갇혀있다가 떨어지면서 수력 발전,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풍력 발전, 태양의 빛 에너지를 다이렉트로 이용을 하면 태양광 발전, 태양의 빛 에너지가 광합성돼서 식물된 다음에 땅속에 파묻혀서 화석연료 되면 화석연료를 태워서 화력 발전, 또 여러가지 발전소에서 발전을 하면은 전기 에너지 생산. 또 전기 에너지는 우리가 또 다양하게 TV 보는데, 세탁기 돌리는데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발전소의 발전 방식이 전부 다 근원 이거보다 태양. 그럼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대다수의 발전 방식은 전부 다 태양 에너지에서 온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태양의 열 에너지, 그 다음에 태양의 빛 에너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또 비슷한 설명이 또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줄 하나 띄워보자. 지구에서 태양 에너지의 전환은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뭔가 뭐 끊기는 게 아니라 여기 변하고 저건 저렇게 변하고 저건 또 저렇게 변하고 또 그건 또 다르게 변한다.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지구 시스템의 각권을 이동하면서 에너지 흐름을 일으킨다. 그 흐름이 끊기진 않는다 이거죠. 자, 그러면 태양의 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뭐 구름이 생성되고 비 내려서 위치 에너지가 생겨나면 걔가 굴러 떨어져서 운동 에너지가 된다. 그러면 수력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 생산.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게 되면 화석 연료로 변신을 했다가 화력 발전소 돌려도 된다.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방금 3번 연속 지금 반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가서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143쪽에 2번만 스타트. 수소 원자 핵 4개가 헬륨이 된다. 요즘 좀 팔만하니까 이거 분명히 달라졌는데. 아니, 누나 발끈하네. 엄청 발끈. 아니 그런 사람 아니라 저번 주에 내한테 엄청 발끈하네. 그냥 그날 친구들이 많이 웃었다고 자기가 좀 말 좀 하느라 그러더니 아니 네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약간 예진아 네 몇 번? 1번이요 1번. 수연아 몇 번? 1번 1번. 1번. 이서 1번. 승규 1번. 뽕 1번. 니는 왜 틀렸냐? 태양 전체에서 일어나니? 아니야. 일부 천만 개 이상의 구역에서만 일어나. 수소 원자 핵 4개랑 헬륨 원자 핵 하나의 질량은 같니? 아니야. 누가 더 무거워? 4개 4개가 더 무거워. 알겠습니까? 이 정도 맞출 수 있겠는데? 이거 맞추면은 1등입니다, 이거. 네? 맞지? 자, 144쪽에 9번 문제 스타트.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물이 증발되고 비 오고 수력 발전소 돌려서 전기 에너지 생산되는 과정을 이야기해 놨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봄이 5번? 5번 승규 아직 기다릴게.
5번. 민서 3번. 지훈 5번. 수현, 유해진 5번. 3번 한 표, 5번 5표. 그럼 니은보기 차이네요. 자, 일단 태양에는 연속적인 전환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구름의 위치 에너지죠. 구름의 위치 에너지가 빗물이 떨어지게 되면 저 위에 상류에 물이 고여 있겠죠. 지금 여기 댐을 지어놨으니까 여기 물이 고여 있을까 이거. 그러면 구름의 위치 에너지는 강의 상류나 댐에 저 높은 곳에 물이 고여 있으니까 높은 곳에 있는 물의 위치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이 고여 있는 물이 굴러 내려오면 운동 에너지가 될 거고, 그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발전기를 돌리겠지. 그러면 그 운동 에너지가 발전기가 돌아가게 되면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다. 그러면 기니 D가 다 맞는 거 같다. 오케이. 아, 그렇군. 자, 그러면 뒤로 가서 하나만 더 풀겠습니다. 145쪽에 4번 스타트. 역사만 그거 따왔나? 토요일이에요. 아, 토요일 맞나? 예진 몇 번? 5번 예진. 수연 몇 번? 2번. 지금 네, 기본이. 민서, 승주, 보미. 아, 이거 완전 빠진 사람이 생겨났네. 화석연료, 석탄, 누가 만들었노? 자, 석탄은 땅 속에 파묻혀 있잖아. 그래서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아니라고요. 화석연료는 식물이 땅에 묻혀서 만들어진 거고, 식물은 태양의 빛 에너지에 의해서 식물이 컸어. 그러면 결국 이 화석연료를 만든 근원 에너지 누구다? 태양 에너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석연료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면 탄소가 산소 만나면 이산화탄소 되고, 수소가 산소 만나면 물 됩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배출됩니다. 그 다음에 태양의 열에너지에 의해서 물이 증발이 되면 기상현상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기니. 정답은 몇 번? 2번. 아, 이걸 함정에 빠질 수 있죠. 자, 오케이. 자, 요 정도 이야기들 학교에서 진행을 할 거고, 자, 이제 뒷페이지로 가서 발전과 에너지원, 전기 에너지 생산 이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14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거는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야기가 될 만한 내용입니다. 이야기가 되었던 내용이야. 사실 이 정도 내용 자네들이 모든 내용을 학교에서 다 배웠었고,
학교에서 시험도 다 쳤었다. 기억은 또 까먹었을 수도 있지만. 자, 전자기 유도 현상. 이거는 사실 이건 발명이 아니고 이거는 발견된 거야. 발견된 거. 어쨌든 어떤 사람들이 과거에 자석을 들고 놀다 보니 코일도 뭐 요 뱅글뱅글 감아 놓은 코일하고 자석이 있었어요. 준비물이 코일과 자석. 그러면 어떤 한 놈은 코일이고 어떤 한 놈은 코일이고 한 놈은 자석이다. 코일과 자석을 이렇게 들고 와서 코일을 가만히 놔두고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든지 아니면 자석을 가만히 두고 코일을 가까이 가져가든지 어쨌든 이런 움직임이 생기면 요 둘 사이 연결되어 있는 코일에 연결되어 있는 전기줄에 전류가 흐르더라. 이거. 전류가 흐르더라. 그러니까 코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자석이 있고 코일과 자석이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는 현상 자체가 관찰된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이 코일 근처에 자석이 가까이 오면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는 거고 자석이 멀리 있으면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지는 거다 이거죠. 그럼 딴 거 없어요. 가까이 가고 멀리 갔을 때 변하는 거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해. 어쨌든 코일 주변에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게 되면 그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 코일의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더라. 그럼 전기 만들어내는 거 너무 쉽네. 집에서 코일 감아가지고 자석 하나 들고서 왔다리 하고 있으면 전기 에너지가 생산된다 이거죠. 코일 주변에서 자석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자석 근처에서 코일이 움직일 때 코일 주변의 자기장이 변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 자체를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 할 거고 그렇게 흐르는 전류 그 자체를 유도 전류라 할 겁니다. 유도 전류.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류, 유도 전류 이렇게 불러줄 거예요. 그러면 자네들이 일단 알아야 되는 거는 물론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유도 전류의 방향 판단. 어느 방향으로 전류 흐릅니까? 어떻게 전류 흐릅니까? 그걸 판단해야 돼. 그때는 요거 하면 돼. 요거. 따봉. 엄지손가락이 뭐다? 그렇죠. N극. 엄지손가락이 N극 방향. 손가락 4개가 흐르는 전류의 방향. 코일을 손가락 4개가 감듯이 이렇게 감아 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엄지손가락이 뭐라고? N극. 유도된 자기장에 의한 N극 방향이야. N극 전류. 이것만 기억을 해. 자, 그러면 너희는 요거를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대로 외우면 돼요. 외우면 돼. 그냥 잘 봐. 자석이 여기 있고 밑에 코일이 있죠. 수연아. 자석이 다가왔지? 네. 누가 다가오노? S극이 다가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외우는 거야. 자, S극이 다가오면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S극의 세기가 세지죠.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장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난다. 유도 자기장이 생겨난다. 그럼 S극이 다가오니까 어떤 방향의 변화가 생겨난다? S극을 밀어내고 싶은 방향으로 생겨나겠죠? 됐나? 그럼 S극이 다가오니까 여기 뭘로? S 아래쪽은 N으로 유도가 되면 얘가 다가오는 S를 미는 힘으로 작용하겠죠. 이렇게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부가적으로 생겨나더라 이거죠. S가 다가왔을 때. 그러면 N극 전류. 그럼 전류 요리 돌아라 이거죠. 그럼 전류가 요렇게 돌아서 요 방향으로 돌겠네.
S, N 표시한 다음에 전류의 방향. N 이쪽이니까 전류 열이 돌자. 전류의 방향만 딱 찾아주면 돼. 일단 1차적으로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되면 한 문제 맞추는 거야. 그 다음에는 똑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누가 다가왔노? N이 다가왔지? 그러면 N이 다가오는 이 N을 밀고 싶다. 요 N을 밀어내려면 요 위에는 무슨 극? N극. 여기는 S극으로 유도됨. 원래는 없던 자의장이 생겨나는 거야. 그럼 N 전류 돌자. 그럼 요 방향으로 전류가 돌겠죠. 오케이. 이게 되면 한 문제에 맞춘다. 그러면 여기서 뭐냐 카타르 자식.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요 놈하고 지금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미세하게 그림을 그려놓은 게 전류계, 금류계의 눈금이 얘는 기준점에서 오른쪽으로 갔는데 얘는 기준점에서 왼쪽으로 갔죠. 이거 전류의 방향이 반대인 거야. 이거는 오른쪽으로 갔을 때, 왼쪽으로 갔을 때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다 이거죠. 그럼 누가 다가왔냐? 누가 멀어졌냐? 그래서 어떤 극으로 유도되냐? 땅 전류 돌려주면 된다. 자, 그러면 요 옆에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요번에는 N극이 어떻게 되니? 멀어졌죠? 그러면 N극이 멀어지니까 이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장의 N극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이 멀어지는 N을 좀 잡아당기고 싶은 쪽으로 변화가 생겨나. 그럼 위쪽이 무슨 극? S극, 아래쪽은 N극. 땅, 전류 요 방향으로 돌아가요. 그럼 S극이 멀어질 때, 가까이 올 때. 자, 그러면 N극이 가까이 올 때랑 N극이 멀어졌을 때 전류 방향이 어떻게 했니? 서로 반대방. 그럼 N극이 가까이 올 때랑 S극이 가까이 올 때는 방향이 어떻게 했니? 반대방. 이거는 N이 가까이 오고 얘는 S가 가까이 오잖아. 반대 방향. 그러면 S가 멀어지는 거하고 이 둘이 반대 방향이지. 요 둘이 반대 방향이죠. 그럼 요거 둘이 같은 방향이고 요거 둘이 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N이 다가오는 거랑 S가 멀어지는 거랑 요 둘이 같은 방향. S가 다가오는 거랑 N이 멀어지는 거랑 요 둘이 같은 방향. N이 다가오고 N이 멀어지니까 둘이 반대 방향. S가 다가오고 N이 다가오니까 둘이 반대 방향. S가 멀어지고 S가 다가오니까 둘이 반대 방향. 그 다음에 S가 멀어지고 N이 멀어진다. 요거 둘이도 반대 방향. 자, 방향을 잘 판단을 하면 돼. 그러니까 다가오는 것만 따졌을 때는 극이 다른지를 보면 되고, 하나는 다가오고 하나는 멀어진다. 그러면 극이 같을 때면 반대 방향이고, 극이 다르면 같은 방향입니다. 굳이 외우자는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파악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중학교 때도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요거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유도 전류의 세기. 언제 유도 전류가 더 세냐? 언제 더 큰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럼 내가 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할 겁니다. 그럼 자석이 다가오고 자석이 멀어지고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날 거야. 자, 그러면 언제 더 큰 전류가 흐르게 되느냐? 일단 외우세요, 무조건. 일단 첫 번째로 근본적으로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큽니다. 여기 비교해놨네. 이건 자석 한 개로 했는데 얘는 자석 두 개로 실험을 했죠. 그러면 자석 두 개로 했으니까 전류의 세기가 더 세다. 그래서 눈금이 많이 가 있다. 여기에는 조금 가 있는데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그 다음에 좀 더 빠르게 움직일수록,
야는 이 정도 속도로 움직였는데 얘는 빠르게 움직였죠. 자석이 또는 코일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그 다음에 코일의 감은 수가 많을수록 여기는 좀 엉성하게 감겨 있는데 요거는 아주 빼곡하게 감아놨죠.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자석의 세기는 세진다. 자석이 더 빠르게 움직일수록 전류의 세기는 세진다. 그 다음에 자석 자체의 세기가 셀수록 전류의 세기는 세진다.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의 흐르는 전류의 방향 판단할 수 있고 언제가 더 세냐를 판단하면 돼요. 어쨌든 자석이 움직이면 전류는 흐르는 겁니다. 자석이 움직이면 전류가 흐른다. 그 다음에 혹시나 해서 표현을 해주면 자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N극 여기가 S극이 유도가 되면 자기장의 방향은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갑니다 라고 배웠을 거야. 그럼 이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갑니다.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이 표시가 될 거고 또 이쪽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이 방향이고 뭐 여기서는 이 방향이고 여기서는 이 방향이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S극 쪽으로 들어온 게 코일 내부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 방향. 잘 기억을 해놔요. 이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데 코일 내부에서는 이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이거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내면 이제 좀 복잡해질 거야. 자, 오케이. 어쨌든 자석이 움직이면 자기장의 변화 생겨날 거고 그러면 전류가 흐른다. 자, 그럼 봐라.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 너무 쉽잖아. 코일이나 자석을 움직이면 됩니다. 운동 에너지가 코일 주변에 자기장의 변화를 유도할 거고 그러면 전기 에너지 생산되면 끝. 매우 간단한 작업이죠. 전기 생산하는 거. 발전소에서 요거 하고 있다 이거야. 움직여 전기 생산. 그 다음에 각 가정에 보내줘. 끝. 그럼 뒷페이지로 가서 한번 보자. 방향 잘 봐. 이거 뭐 어떻게 정해져 있는 방향이 없어요. 일단 7번. N극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검유계의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였죠. 얘를 기준으로 잡아보자. 기준. 그러니까 N극이 가까이 올 때 오른쪽이면 멀어졌을 때는 반대 방향이잖아. 왼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네. 가까이 올 때가 만약에 오른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멀어지면 왼쪽이겠네. 그러면 이번에는 S극을 가까이 왔다. 그러면 얘 둘이 얘는 N극이 가까이고 얘는 S극이 가까이지. 그럼 이거하고는 반대 케이스잖아. 그래서 얘는 왼쪽으로. 그럼 S극이 멀어지면은 이 둘이 또 반대 케이스죠.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하나의 기준 방향을 잡아주면 나머지 방향들 다 예측이 가능해야 돼. 그 다음에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 검육의 바늘이 매우 크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자석이 정지해 있다면 자기장의 변화가 없잖아. 검육의 바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석이 정지해 있으면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다. 전류가 생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줍니다. 알겠니? 자석이 움직이지 않으면 검유계의 바늘은 움직이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오른쪽 왼쪽 잘 체크를 하고 152쪽으로 와서 문제 하나 갑시다. 152쪽으로 와서 일단
딱 요 정도 수준 학교 시험 문제 수준입니다. 4번. 이거는 조금 어려운 거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훈아 답 나왔니? 이거 디귿보기가 난제입니다. 디귿보기. 수희 몇 번? 3번 수희. 예진이, 민서, 승주, 봄, 몇 번? 예진이는 1번, 지훈이는 4번. 아 이거 풀만 좀 칠까? 내가 지금 갔다 오면 그 쉬는 시간에 쉬어야지. 갔다 와. 풀하고 있을게. 아 갔다 와. 갔다 오면 풀할게. 봄 5번 뭐야 답이 4종류가 나와서 4명한테 물어봤는데 민서 1번 한표 승주 5번 한표 2번이 안 나왔구만. 오케이 볼게요. 요건 좀 어려움. 이 문제 디귿보기가 조금 어려워. 이거 내가 좀 찬찬히 한 땀 한 땀 설명해야 돼요. 네. 바꿔도 돼요? 납작 우리 몇 번? 아니 이 4번 했잖아. 이거 1번이에요. 1번으로 변신하고 싶다. 잘못 봤어요. 이게 그럼 1번 3표, 3번 1표, 5번 2표 이렇게 변신하면 되겠습니까? 자 볼게요. 일단은 이거는 간단한 게 얘가 뭐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해결되겠네. 가까이 할 때 이 방향으로 전력을 넣죠. N극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 방향으로 전력을 넣지. 그러면 N극을 멀리 할 때는 흐르는 전력의 방향이 어떻게냐? 반대 방향이어야 되겠죠. 완전 반대 방향이어야 되겠죠. 가까이 할 때 이 방향이니까
멀리 할 때는 이 방향으로 전류 흘러야 됩니다. A에서 G, B 쪽으로 흘러가야 돼. 이건 틀렸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가에서 얘를 가까이 했지. 그럼 N이 다가오면 얘는 어떻게 되나? 밀어내라. 여기 N극이 유도되겠죠. N극이 유도되면서 야를 밀거야. 그러면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기억폭이 어떠니? 맞잖아요. 청력이 작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보기를 보면 나의 코일 내부에서 위치는 내부에서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랑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이다 라고 적었는데, 자 봅시다. 자, 자석은 지금 N극이 여기 있죠. 자석은 자기장이 여기가 N극이니까 자석에 의해서 생겨나는 자기장은 N에서 뻗어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기장이 이렇게 뻗어 나올 거야. 이렇게 N에서 나와서 저 S로 들어갈 거니까 일단 이 위치에서는 이렇게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생길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놈이 N이 멀어졌지만 N에서 뻗어 나온 자기장이 이렇게 될 거 아이가. 그럼 요 N이 멀어지면 요 위쪽은 뭘로 유도? N이 멀어지니까 N을 잡아당기기 위해서 위쪽으로는 S가 유도, 아래쪽은 N이 유도 되겠죠? 그러면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내가 아래쪽이라고 내가 표시를 했죠? 그 다음에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요 N극하고 S극을 봐야 될까 아이가? 또 NS면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나와서 S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아까 내 그림에, 아까 내가 이거 그림 그려놔라 했던 게 코일 내부에서는 이 방향으로 갈 거라고. 이 방향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고 내부에서는 이렇게 갈 거라고. 그러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아래쪽이죠. 얘도 아래쪽이다 이거야. 둘 다 아래쪽이지.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자석이 내뿜는 자기장의 방향이랑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어떠니? 같죠. 다르다가 아니라 같다지. 그러면 디귿 보기 어떠냐? 틀렸죠. 그러면 정답 몇 번?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자, 오케이. 1분 가주시. 1분만. 요거 다 이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근데 별거다, 별거. 자, 다음은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이제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발전기를 배우면 되겠다. 그래도 뭐 전자기 유도 현상은 현상이지만 발전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안 어려운데 좀 더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데 몇 개 외우면 돼요. 자,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장치를 발전기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전소에서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발전기를 가동을 시키려면 일단은 자석을 준비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코일이 준비되어야 되고, 자석과 코일이 준비된 다음에 회전을 시키면, 회전을 시킨다는 것은 자기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거죠. 회전을 시키면서 자기장의 변화를 유도하겠다. 그러면 자기장이 변하게 되면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발전기의 모습인데 여기 N극, S극이 있다.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로? N극에서 S.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니까 자기장 이 방향으로 쭉쭉 가겠죠? 자기장은 N에서 S극 쪽으로 쭉쭉 간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자기장을 쭉쭉 표시해 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자기장이 쭉쭉 가고 있는 와중에 여기에 코일이 희한하게 생겨먹은 이런 코일이 요 앞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코일이 어느 방향으로 놓여 있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흰색 부분 어떻게 나? 흰색 부분을 보면 코일이 이 방향으로 놓여 있을 때가 0도. 이 흰색 부분 기준으로 얘가 이만큼 오면 여기가 90도. 얘가 이만큼 오면 여기가 180도. 이만큼 오면 270도. 다시 제자리로 오면 360도. 다시 0도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겨본 코일이 여기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 건데 지금 이 코일이 0도의 각을 이룰 때, 자, 내가 끊은 이 자기장, 이게 자기력선인데 이 자기력선이 이 코일을 직접 뚫고 지나가는 자기력선이 지금 있습니까? 없죠? 하나도 안 맞았잖아. 그러면 뭐 없진 않겠죠. 정확하게 여기를 뚫고 지나가는 자기력선이 있겠지. 근데 내가 지금 그려놓은 그림상에서는 얘는 자기력선이 직접 통과하는 게 없잖아. 그럼 이 코일의 지금 현재 자기장은 얼마다? 0이다라고 보자. 근데 이 코일이 여기서 이렇게 회전했어. 그럼 여기까지만 회전하면 일단 이 코일을 뚫고 지나가는 자기력선이 몇 개고? 뭐 하나, 둘, 셋, 네 개 생겨났지? 그럼 자기장이 세기 어떤가요? 세졌죠? 자, 여기서는 몇 가닥? 화살 총을 몇 개 맞았니? 하나도 안 맞았는데 요리 오면 네 가닥의 총을 맞았지? 그럼 자기장이 세기가 세졌어. 여기까지 오면 몇 가닥 뚫 맞노? 10가닥의 자기력선에 뚫 맞고 있죠? 그럼 자기장의 세기가 어떠다? 제일 세. 여기서 90도에서 더 돌면은 180도까지 갈 때 90도에서 180도까지 갈 때 자기장의 세기는 점점 약해지겠죠? 그 다음에 180도에서 270도로 갈 때 또 세지겠죠? 270도에서 360도로 갈 때 또 자기장의 세기는 점점 약해지겠죠? 요리되면 자기력선 10개 뚫 맞고 있는 거고 요리되면 아무래도 뚫 맞는 개수가 줄어들 거잖아. 그러면 여기 0도를 기준으로 90도까지 갈 때 0도를 기준으로 90도까지 갈 때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고 90도에서 180도까지 갈 때는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하고 180도에서 270도까지 갈 때는 다시 증가하고 270에서 360도까지 갈 때는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한다. 그러면 자석은 그냥 가만히 둔 상태에서 코일만 이렇게 뱅글뱅글 돌렸더니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자기장의 세기가 계속 변하고 있죠.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니까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전기가 생산된다 이거죠. 코일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저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코일이 빙글빙글 도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하는 게 0도에서 45도, 90도까지 갈 때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다? 세진다? 약해진다? 세진다.
90도에서 135도까지 넘어가면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약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일단 내가 길게는 설명을 우선 안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90도를 통과하는 순간, 여기서 이렇게 통과하는 순간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되어 있어요. 90도를 통과하는 순간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 그 다음에 270도를 통과하는 순간 전류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자.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포인트는 90도일 때랑 270도일 때 전류의 방향이 바뀝니다. 지학사 교과서에만 나와요. 일단 너희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데 너희 쌤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설명할지를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공부를 합시다. 근데 알기는 알자. 전류 방향이 바뀌는 건 몇 도 몇 도? 90도하고 270도. 이거만 기억을 해놓자고 그냥. 0도에서 90도까지 갈 때는 자기장의 세기 증가. 90도에서 180도까지 갈 때는 감소. 180에서 270 갈 때는 증가. 270에서 360으로 갈 때는 자기장의 세기가 다시 감소. 그 다음에 이거는 한번 이야기를 해놓고 갈게요. 이건 내가 출제자라면 나는 여기에 그어져 있는 이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지. 나라면 이거를 한번 내보겠어. 요거는 지금 얘는 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여기서는 얘가 요 방향으로 오고 있으니까 일단 전류의 방향이 바뀐 건 맞아요. 자, 근데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전류의 방향이 여기서 요리 가서 와서 요리 돈다잖아. 이게 아니라 요리 가서 요리 도는지 요리 도는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 이걸 물어보면 이게 몇 채 고난이도 문제가 돼요. 여기서는. 자, 일단은 한번 볼게. 자, 봐라. 이거 화살표 방향 어떻게 표현할 거냐. 어쨌든 이게 뭐라 그랬노? 엄지손가락 N극이고 전류다. 그 다음에 이 코일이 여기 있는 이 기준점에서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움직였죠.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움직인 걸 너가 생각할 때 요리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 하고 전류가 요리 돌 건지만 판단을 하자 이거죠. 그러면 잘 봐요. 지금 이 상황은 0도에서 90도까지 각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지. 그러면 너가 생각하기에 자기장의 세기가 어떤 거? 세지나 약해지나? 세지죠. 세지는데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이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 코일 입장에서는 N극이 자꾸 세지는 작용을 하고 있죠. 또 이건 어떤 효과냐? N극이 다가오는 효과야, 멀어지는 효과야? 다가오는 효과겠지? 자기장의 N극이 자기장이 이렇게 쫙 지나가는데 그 세기가 자꾸 세지잖아. 0에서 90도까지 갈 때. 그럼 자기장의 세기가 세진다는 것은 N극이 다가오는 효과. N극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밀어내야 돼. 그러면 이 N극을 밀어내려면 이 코일의 왼쪽 편이 뭘로? N, 오른쪽이 S로 유도가 되면 저 N을 밀어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대로 갖다 대면 돼요. 여기가 N이죠. N이지? 이렇게 전류 요리 돌아라.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돌아라. N이니까 요렇게 돌아라. 아, 그러면 이 전류는 요렇게 도네요. 요렇게 판단한 거야. 이거를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물어보면 이건 좀 골 때리는 문제야. 아까 그냥 자석이 다가오고 멀어진 거 하고 한 거 상황이 조금 다른 느낌이니까 이게.
자, 그럼 이건 전류가 이렇게 돕니다.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그림에서는 이제 90도를 넘어선 상황이잖아. 90도를 넘어서서 180도까지 이렇게 회전해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가 더 높, 약해지지. 그러면 여기서 90도를 넘어서 이렇게 왔는데 이것도 그대로 놓고 이리 갈 건지 요리 갈 건지만 보면 되잖아. 그러면 N극의 세기가 더 높, 약해지죠. 그럼 N극의 세기가 약해진다는 것은 N극이 멀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겠네? 그러면 그 N극을 잡아 당겨야 되겠네요? 그럼 왼쪽이 무슨 극? S극, 오른쪽이 N극. 그럼 오른쪽이 N극. 전류 요리 돌자. 요리 돌자. N극 이쪽이니까. 그래서 전류는 요렇게 돈다. 여기에 전류 방향 물어보면 그게 제일 복잡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거까지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자기 유도 현상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하게 저 발전기에서 전류의 방향을 물을 수도 있다. 근데 우선은 90도까지 올라갈 때는 자기장의 색이 세지고 90도에서 180도까지 갈 때는 자기장의 세기는 약해집니다. 요 정도까지 일단 기억. 그 다음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거는 90도하고 270도다. 전류의 방향이 바뀌지? 여기서 바뀌고 여기서 바뀌죠? 그러면 이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은 전류의 방향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잖아. 전류의 방향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전류를 교류 전류라고. 우리 집에 사용하는 건 전부 다 교류 전류.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모든 전기는 전류의 방향이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오른쪽 왼쪽 왔다리 하는 전류라고. 이런 게 전부 다 교류 전류입니다. 그럼 교류를 직류로 바꿔줄 수도 있겠죠? 누가 하되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작업? 건전지는 하는 이제 직류 전원을 연결해.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는 너가 아직 다 안 배웠나 보네요. 다이오드. 배웠나? LED. 다이오드 아직 안 배웠나 보네.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배웠나? 내랑 했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전류의 방향까지 캐치해주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한 거 거의 다 아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발전소에서의 발전기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어쨌든 발전소에서는 터빈을 돌립니다. 자, 이 터빈이 아니고 이 터빈 끝에다가 이런 걸 매달아 놓을 수도 있겠죠. 제주도 가면 이런 거 매달아 놓은 거 있더라고요. 바람이 불면은 이 프로펠러 날개가 돌겠죠. 그럼 물의 낙차에 의해서 이 프로펠러 날개를 이렇게 돌리겠지. 그럼 제주도 풍력발전소 가면 이게 크다랑이 이런 게 매달려 있더라 이거. 바람 불면서 얘를 뱅글뱅글 돌린다고. 물이 떨어지면서 얘를 뱅글뱅글 돌린다고. 어쨌든 누군가가 와서 얘를 돌린단 말이야. 자, 얘가 돌면 터빈이 뱅글뱅글 돌면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터빈에다가 자석을 붙여놨네요. 그럼 터빈이 돌면 사실 자석이 돌겠죠? 근데 자석 주변에 코일이 감겨져 있잖아. 그러면 자석, 코일, 근데 여기서 자석이 돌고 있네? 그럼 코일 주변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나겠네요. 오케이. 전류 흐름, 전기 생산되면 누가 돌려주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 누가 돌릴 거냐? 바람이 돌릴 거냐? 아니면 석탄대 가지고 돌릴 거냐? 아니면 핵분열을 이용해서 돌릴 거냐? 물로 돌릴 거냐?
수력 발전, 화력 발전, 핵 발전 이런 발전소들은 누가 저 터빈을 돌려주느냐가 핵심이다. 자, 그러면 이제 가서 여기까지 한번 가보자. 화력 발전, 핵 발전, 수력 발전 있는데 여러 가지 발전 방식은 중요하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에너지 전환 과정 요거 정확하게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화력 발전은 일단 삼천포 화력 발전소에서는 석탄을 떼 석탄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석탄에 있는 화학 에너지를 석탄을 연소시켜요. 그러면 거기에서 열이 나오겠죠? 석탄을 연소시켜서 열 에너지로 전환하고 그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을 끓여. 그럼 이 물이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서 수증기가 될 거고 수증기는 기체 입자니까 얘네들이 막 강한 힘으로 돌아다니겠지? 이 강한 힘으로 돌아다니는 증기의 압력을 이용을 해서 터빈을 돌려. 뻗어나가는 증기의 압력, 고온, 고압. 우리가 압력밥솥에다 밥을 하면 거기다 물을 끓인다 이거. 거기에 수증기가 꽉 차겠죠. 그럼 뚜껑이 어정쩡하게 닫혀 있으면 어떤 뚜껑이 빵 터져서 날아간다 이거. 증기들이 가진 힘이 있다고. 그 힘으로 터빈을 돌려. 그럼 터빈이 돌겠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그러면 전기 생성. 자, 핵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라늄이라는 핵연료를 가지고 와. 이거 핵에너지. 핵분열 반응을 시켜. 그러면 열에너지 발생. 그 발생된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 물을 끓이면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 또는 증기의 운동 에너지, 증기의 압력에 의해서 터빈을 돌리겠죠. 그럼 터빈 돌면 전기 에너지 생산. 끝. 그 다음에 수력 발전은 저 위에다가 물을 모아요. 저 위에다 물을 모았으니까 여기에 위치 에너지가 있겠죠. 그 여기에 위치 에너지 물을 이렇게 굴려. 물이 떨어져요. 물이 떨어지는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터빈 돌아가. 터빈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고. 그럼 사실 여기서는 좀 하나 더 적어줘도 될 것 같아. 물의 위치 에너지가 물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다시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 전기 생산. 그럼 너가 꼭 외워둬야 될 거는 요 에너지 전환 과정을 다 외워요. 어쩔 수 없어. 이거 시험에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발전? 내가 출제자라면 그냥 이거 에너지 전환되는 거 이 과정들 그냥 난 그대로 내겠습니다. 잠깐만 좀 있어봐. 잠깨. 잠이 그냥 아예 안 올걸. 5분만 있으면. 자, 그럼 여러 가지 발전 방식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줄만 떠볼게요. 화력 발전은 그냥 지으면 돼요. 비교적 그냥 뭐 좁은 공간에 발전소 하나 건설하면 돼. 뚝딱뚝딱 금방 지어. 그 다음에 진주 시민들이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싶다. 진주 근처에다 지으면 돼. 소비지 근처에다 바로 건설하면 돼요. 그래서 전기를 보내는 비용이 적게 들어. 돈 별로 안 들어. 그러면 발전량 조절이 쉬워요. 석탄 많이 떼면 많이 만들어내고 작게 떼면 작게 만들면 돼. 그 다음에 전력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아주 손쉽게 대처 가능한 발전 방식입니다. 석탄 떼면 되니까. 근데 단점은 석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이 발생을 할 거고 지구 온난화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문제가 된다. 그리고 석탄도 어차피 매장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 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안 쓸 거야. 지구 온난화 때문에. 자, 핵발전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많습니다. 적은 양의 연료로
대량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원료 비용이 저렴하다. 예를 들어서 핵발전에 사용하는 우라늄은 1g이 있으면 1g, 진짜 1g,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진짜 눈꽃만치 1g의 우라늄의 양이 석탄으로 따지면 석탄 2,000톤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석탄을 이 건물만큼의 석탄을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떼가면서 발전을 한다면 핵발전소에서는 우라늄 한 20g이면 된다 이거죠. 이 종이컵에 이만큼만 채워 넣는 우라늄의 양이면 이 건물만한 석탄과 동급의 에너지를 뿜어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연료량으로도 똑같은 다량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이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가 어렵고 방사능이 누출될 경우에 여러 사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핵연료도 매장량에 한계가 있고 핵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다. 바닷가 근처에 지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야. 지진 나가지고 난리 나면 핵발전소 후쿠시마 원자로 핵발전소처럼 터져가지고 난리 나면 진짜 좀 입장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력발전과 핵발전으로 전기에너지를 생산을 했었는데 환경오염이나 뭐 위험 부담이 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두되고 있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열심히 좀 해줘야 되겠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볼게요. 자, 154쪽에 154의 명사죠. 9번 문제 스타트. 이게 무슨 발전이고?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입니다. 자, 그러면 범위 몇 번? 3번? 오케이. 자,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열로 물을 끓이고 그 물을 끓여서 얻은 증기, 그 증기의 압력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린다. 오케이, 기억보기 맞고. 화력발전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지만 틀렸네요. 이산화탄소 배출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화력발전은 화석연료가 가진 화학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전환하고 봄이 몇 번? 아니야. 증기 압력으로 터빈 돌려야죠. 자, 제일 처음에 출발은 석탄에 있는 에너지를 태워서 열에너지 만들고 증기의 압력으로 터빈을 돌리면 전기에너지 생산. 화학에너지를 주는 거죠. 아예 좀 입장이 곤란하잖아. 오케이. 봄이 미안. 디귿은 틀린 듯. 화학에너지를 이용해서 열을 만들고 열에너지로 터빈 돌리면 전기 생산. 근데 여기는 열에너지, 운동에너지, 갑자기 화학에너지가 어정쩡하게 낑겨있고 전기에너지니까 이 화학이 제일 앞으로 가야 돼. 그럼 디귿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1번 했었냐? 오케이, 굿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